안녕하세요. 저는 수민덕래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통 KC 인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생활과학 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검사를 받을 때 준비해야 하는 신청서나 신고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홀로 인증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처음 사업자 하시는 분들, 조양이 초보인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행을 맡기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만약에 그런 여력이 안 된다거나 또는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는 대행을 맡겨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적합 확인을 받지 못하면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숙지하시고 나서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나마 소상공인 분들 혼자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었고요. 제가 A부터 Z까지 상품 출시될 때까지 다 혼자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상품 만들고 뭐 패키지 작업하고 스토어 가입하고 디자인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그 전에 인증받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초보인 제가 아직도 초보이긴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점들, 궁금했던 점들 모아서 오늘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청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한 6개월 전에 받았는데 이번에 양식이 새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다운받은 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다를 건 없지만 몇 가지 변경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신청자에는 이제 사업자를 쓰시는데 인증에서 사업자는 인증의 전제가 됩니다. 사업자가 꼭 있으셔야지 우리가 접수를 신청할 수 있고요. 사업자가 원래 있으신 분들은 업태나 뭐 업종에 상관은 없으세요. 일단 내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회사명 쓰시면 되고요. 사업자 번호 쓰시면 되고요. 대표자 이름,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대표자 뭐 이런 거는 어려울 게 없겠죠. 그리고 이건 세금계산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받을 때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검사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그 사업자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본 성적서 수령 방법. 성적이 나왔을 경우에 수령을 어디서 받냐 이런 건데 우편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몇 가지 물어보기 위해서 직접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받을 때는 우편으로 받았고요. 실효 반환 여부는 회기에 해주시면 됩니다. 반환을 하셔도 돼요. 방문이나 체크, 착불로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사항 필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대상 여부, 우리 비대상,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 여부. 우리가 어린이 보호포장 물질의 어떤 기준 이상이 되는 거는 이제 어린이가 열지 못하게 보호 포장을 하는 게 어린이 보호 포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디퓨저에는 비대상 그리고 이 OEM 그 위탁하는 거 있잖아요. 공장에 거기 제조 여부, 국내 제조사의 하남 해당 없음. 저는 해당 있으신 분은 하면 되고요. 만약에 대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대행 정보 쓰시면 됩니다. 아마 대행사에서 다 알아서 써주시겠죠, 이건. 근데 우리는 아니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적합인 경우 이제 검사가 해서 우리가 합격을 만약에 했다. 합격. 그러면은 합격 통지가 이제 이메일로 와요.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챔프에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30일이 넘으면은 이제 신고 불가인데 우리가 이게 뭐 투잡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면은 일이 이것만 집중하면은 뭐 진도가 나갈 수도 있지만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한 달 내에 신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접수 방법, 접수 신청서 써서 시료와 함께 접수처로 발송, 그 다음에 생활과학 제품 대표 메일, 신청서 일괄, 이거 다 사업자 등록증 스캔본 메일 발송하셔야 돼요. 같은 얘기예요.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시료 4개 준비해서 방문이나 택배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안내상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신청서 쓰는 거. 저희는 대표 제품 신고 지금 처음 대표 제품 신규하는 거 제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똑같아요. 명칭, 뭐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수탁자 남한테
이제 부탁한 경우에는 쓰시면 되고요. 제조 방식, 우리는 보통 지금 제가 나홀로 인증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참고만 하세요. 위탁하는 거, 생산자한테 그대로 위탁하는 거는 OEM이죠. 공장에다 맡겼어. 그럼 여기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주문자 개발 제조 ODM, 생산자한테 상품 개발하는 것까지 다 맡긴 경우가 ODM이죠. 제조고, 그 다음에 품목은 방향제, 제품명은 고유 명칭 안 돼, 고유 명칭만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숲 인더문 많이 이제 하는 형식이 그 다음에 디퓨저, 숲향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냥 뭐 디퓨저 방향제 이런 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실내 공간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희가 향 하나 만들면은 디퓨저 그 액체 형태로 만들면 이렇게 보통 일반용으로 많이 판매하시잖아요. 근데 자동차용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만들면 자동차용도 판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그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비분사형이잖아요. 뿌리는 거 아니잖아, 제형. 근데 비분사형인데 우리 액체형이죠. 디퓨저니까 액체형. 그 다음에 보충형. 액체형, 보충형. 여기서 지금 저는 이제 보충형이 왜 보충형이라고 썼냐면요. 저는 플라스틱 이제 공병에다가 검사를 받았어요. 왜냐면은 용기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뭐 수입되는 병들이나 원래 있는 병들을 소량씩 지금 구매해서 판매를 하다가 그 병이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 다 이제 공장에 맡기고 OEM 맡기고 그 다음에 뭐 향료회사에 맡겨서 다 충진하고 하면은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가 소량씩 구매를 하는데 그게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용기 검사를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공병이 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참고로 하시면, 처음 만드시는 분들 우리가 이런 디퓨저 병 있잖아요. 뭐 유리병에다, 이런 유리병에다가 우리가 했어. 제작을 했는데 이대로 우리가 판매를 하면 조금씩 셀 수가 있어요. 디퓨저는 액이 어떻게든 이게 꽉 막는다고 해도 충진을 하지 않는 이상 조금씩 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재료상에서 파는 플라스틱 공병에다가 그 액체를 담은 다음에 공병 따로 넣어주셔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은 거의 새지 않아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새요. 그래서 저는 보충형 액체용으로 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기가 판매할 용량, 저는 300ml였는데 이거 크게 개의치 않아도 돼요. 일단 시료는 300ml 똑같이 4개 만드시는데 여기 300ml라고 쓰시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챔프에 신고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신고할 때 1mm부터 100mm, 1000mm까지 자유롭게 또 신고를 해서 판매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거는 일단은 자기가 판매할 용량을 쓰시면 됩니다. 수입의 경우니까 해당 안 되고요. 이제 제조 회사 및 수입의 경우 상관없고, 갱신 우리 아니고, 갱신 아니니까 우리 대표 제품 처음 한 거니까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처리 절차를 보면 이제 우리가 먼저 기간을 정하잖아요. 7군데 중에서 기간을 정하는데, 여기서는 아무 때나 정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두세 군데 다 전화를 해봤는데 연구원님들이 모르는 부분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편리한데 제가 괜찮다라고 응대를 해주신 데를 선택을 했고요. 거기를 정한 다음에 여기를 다운받아서 신청인 다 작성하고 접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 검사 받고 확인 결과서 작성한 다음에 확인 이제 결과서 발급, 이제 이건 다 처리 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발급되고서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챔프에 꼭 30일 이내에 신고, 그래서 증명서 발급 나누면 그제서야 판매가 이렇게 가능한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기준 확인용 제품 정보서, 여기서 이제 시료를 4개 준비해 주시잖아요. 같은 거 4개. 그래서 앞뒷면 사진을 앞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제품 설명서는 제품의 특징,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기타사항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표시 도안 여기다가 붙여서 4개 해라 그러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제품 설명서는 따로 이제 첨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거 표시 도안은 나중에 챔프에 다 신고한 다음에 거기서 미리 보기가 있거든요. 거기 누르시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거를 붙여서 판매하는 거고, 이 시료에다가 굳이 표시 도안을 붙이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행동은 그냥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제품 정보서에는 2개 앞, 뒤로 붙이시면 됩니다. 제품 설명서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디퓨저 하실 분들 그냥 그대로 따라 쓰세요. 좀 흐려서 안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나중에 만약에 잘 안 보이는 분들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다 똑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제일 골치 아픈 성분 및 배합비 쓰는 란이 있어요. 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장에서부터 막히고 고민하고 대행을 쓸까 말까, 보면 이게 성분명이 MSDS에 있는 성분명이랑 이거랑 매치가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될까부터 고민을 하는데, 일단 이거에 쓰기에 앞서서 이거를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를 제가 근거를 좀 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향료 회사나 재료상에서 향료를 사잖아요. MSDS와 함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증도 못할 향료, 재료라면 판매할까요? 일반인들한테? 판매 안 하겠죠. 그럼 거기는 문 닫아야죠. 거기를 누가 이용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사에 통과가 가능할 만한 성분의 향료를 쓰긴 해요. 재료상에서. 그래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1번은. 그리고 2번.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는 거. 그 인증 기관 있잖아요. 담당 연구원님들이 있어요. 진짜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냥 이거 MSDS랑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모르는 거 그냥 자리에서 지우라고 화이트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세요. 도저히 우리가 그 성분명을 대입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표 제품 인증 받으면 디퓨저 같은 경우는 크게 향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증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파생. 이거는 자동으로 다카스 넘버 그냥 입력만 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러면 보안사항 요청 오거나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대표 제품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고민 별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해보시는 걸 권하고, 대행이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복잡하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대행에서 엄청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본인이 좀 이걸 쓰는 방법을 알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제품을 판매하고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뭐든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건 알고 맡기면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요 물질에는 최대 함량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디퓨저잖아요. 우리 디퓨저는 알코올 베이스랑 향료랑 이렇게 배합을 해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베이스가 보통 70에서부터 적게는 80, 90 이렇게 되고, 향료는 30에서 10까지 이렇게 쓰잖아요. 왜냐, 베이스 당연하죠. 이건 알코올로 휘발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분면에서 가장 많은 주요 물질은 당연히 뭐예요? 에탄올이요. 에탄올. 그러면은 에탄올의 고유 넘버 쓰시고 배합비를 쓰시는데, 저는 일단은 배합비가 MSDS를 보니까 저의 이제 베이스는, 향료 베이스는 에탄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로상에서 샀을 때, 그 다음에 DPM이라 그래서 다이프로필렌 클리콜 메틸 에틸이라는 성분이 있었어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55, 45였어요. 이렇게 나눠져서 100%의 베이스를 제가 일단 재료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55%대 45%인데 일단 최대 함량은 지금 에탄올 55잖아요. 그러니까 배합비에다는 55를 써주세요. 최대인 거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용도는 베이스.
그리고 베이스의 구성 성분, 그 다음에 주요 물질이라는 건 주요 기능을 하는 물질. 우리는 주요 기능을 하는 게 향이잖아요. 향료. 그쵸? 향의 재료가 되는 게 향료죠. 향료. 그 다음에 카스 넘버를 여기는 적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제한 물질이나 보호 포장 물질이나 이런 것만 적게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MSDS 첨부하게 되거든요. 첨부 서류에 있어요. 참고로 MSDS는 우리가 향료의 그 성분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받아다가 첨부하기 때문에 다 쓸 필요는 향료에 이제 카스 넘버는 남겨두시고, 저는 일단은 대표 제품 받을 때 향료랑 이제 베이스랑 70대 30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배합비에는 30%, 용도는 착향제, 그 다음에 우리 보존제 디퓨저에는 안 들어있죠. 자, 안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비함유. 그리고 함량 제한 물질.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따가 먼저 쓰는 것부터 쓰고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량 제한 물질에 아까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메틸에테르 이라고 했어요. DPM. 근데 딱 MSDS를 봤다 베이스에. 그러면 에탄올 55가 아니고 퍼센테이지는 다를 수 있어요. 이 DPM 이렇게 있다 그럼 저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이게 보통 베이스에 재료가 성분이 들어있는 게 이렇게 두 개 돼 있는 게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보고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최대는 아니었고 아까 45%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40%를 써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죠. 저는 이게 70%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70%에. 그렇기 때문에 70%에 해당되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가 저는 38.5. 그리고 40%에 해당하는 게 저는 이 중에서 70%가 썼으니까 70%에 대한 45%는 계산을 해보면 3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돼 있는, 만약 디퓨저인데 저랑 이거랑 같아. 그럼 여기까지 그냥 똑같이 써요. 똑같이 쓰시고, 이제 여기 이것도 이제 베이스죠, 베이스. 자기는 이제 이게 배합비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성분이 이렇다. 그러면 이제 베이스의 구성 성분 똑같이 쓰시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합한 거 있잖아요. 요게 100%가 돼야 됩니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지금 DPM이 함량 제한 물질이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저희 같은 디퓨저 같은 경우는 함량 제한이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물질이기 때문에 써주긴 해야 돼요. 그것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골치 아픈 어린이 보호포장 물질이 나옵니다. 어린이 보호포장 물질은 뭐예요?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린이가 지금 그 기준치가, 여기 성분이 있는 기준치가 넘으면 어린이 보호 포장을 해서 어린이가 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 기준 물질을 확인해서 그 기준치가 넘는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골치가 아픈지 여기서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골치가 아프냐면요. 챔프에도 있고, 심지어는 그냥 아예 문서의 서류에 첨부하는 서류에 제한 물질이나 금지 물질,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호 포장 물질이 카스 넘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 아니오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MSDS 보고 그냥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지금 제한 물질 있잖아요. 보면 이거 있으면 여기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있잖아요. 여기 딱 있고 카스 넘버가 사실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함량 제한 물질이구나. 그래서 여기다 써주고 카스 넘버 써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 거 MSDS랑 한번 대응해보고 이거 맞으면 그래 이거는 제한 물질이구나 하고 써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린이 보호 포장 물질 중에서 이게 지금 챔프에 있는 거거든요. 챔프에 있는 이제 정보인데, 테르펜 알코올, C에서 13의 탄수화수소로 구성된 캡톤,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에는 아예 카스 넘버가 없어요. 그러기엔 너무 광범위하고 좀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화학과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골치 아프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아내야 되냐. 그러면 카스 넘버만 대응하면 되잖아. 근데 일단 카스 넘버가 없잖아요. 여기 없으니까. 일일이 대응하고 싶어도 이 많은 게 없으니까 찾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찾는다고 해도 지금 성분명이 달라요. 여기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캡톤 안에 해당되는 물질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이 보호포장 물질에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캡톤, 이게 지금 어린이 보호포장 물질 기준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이제 성분명인데 감퍼 돼 있고, 근데 분명히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캡톤이라고 했는데 제 거 MSDS 보니까 보르만 이온이래요. 보르만 이온. 그러면 우리가 보르만 이온이 현재 지금 이건지를 어떻게 알아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캡톤. 캡톤인지 모르죠, 처음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성된 캡톤이래. 이거는 피멘타 6, 8다이엔 이온. 근데 MSDS 또 물질명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쓰는 향료 회사에서 많이 쓰는 향의 화학 명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벗어난 것들 있잖아요. 물론 뭐 대충 하다 보면 느낌은 오더라고요. 뭐 온으로 끝나는 거, 올로 끝나는 거, 올로 끝나는 건 알코올 종류, 테르펜 알코올이구나.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되게 사실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색 화학 정보 시스템 검색하는 카스 넘버 해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찾아내도 이걸 하나하나 다 우리가 다 이 카스 넘버 있잖아요. 다 넣어서 검색을 해도 거기에 해당되는 물질이 어린이 보호포장 물질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되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사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냐? 가서 그냥 물어보세요. MSDS 갖고 적을 수 있는 거 최대한 이런 건 다 적을 수 있잖아요. 테르피네올 이런 거, 우리 리나롤 이런 거 대부분 많이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거는 하루를 배합비 쓰는 방법이나 이거에 대해서 따로 제가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테르펜 알코올은 이렇게 지금 이 성분명이 MSDS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리날롤 저도 아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테르펜 알코올에 해당되는구나 하면서 그 넘버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탄산수소로 된 캡톤. 이게 캡톤은 제가 알기로는 아세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논 이렇게 끝나요. 하다 보면 느낌이 좀 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100%는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그 성분명에 보면은. 그리고 구성된 탄화수소, 이거 리모넨, 알파피넨, 베타피넨, 에틸벤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또 이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제일 골치 아픕니다. 요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디퓨저이신 분들 에탄올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시고 최대 함량 제일 많은 거 향료 써주시고 자기 퍼센테이지 써주시고 DPM 있으신 분들은 써주셔서 세 개의 합이 100이 되도록 써주시고요. 그냥 그대로 써주세요. 그대로 그냥 디퓨저이신 분들은 그대로 똑같이 이건 아니죠. 여기 향료는 본인 거에 맞춰서 이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DPM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함량 제한 물질에 들어가긴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방향제 비분사형 있잖아요. 일반용 자동차용에는 실제로 제한 함량 기준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동차용 분사용은 57 이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참고하세요. 함량 제한 없음. 그래서 써주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디퓨저 방향제에는 분사인 경우에는 함량 제한이 없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포장 물질에 여기 배합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배합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
0.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 MSDS를 보면 문을 보면은 들어있는 용량이 0.1에서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대가 1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1에서 저희는 착향제가 30% 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1의 30%는 0.3이 되죠. 그리고 여기 시트로넬룰, 여기도 시트로넬룰 보면 0.1에서 1, 최대 1로 잡고 우리는 30%를 썼으니까 이 부분도 0.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르피네올 같은 경우는 MSDS를 보면 1에서 5, 최대가 5%를 쓰고 있죠. 근데 5%에 우리는 배합비가 향료가 30% 썼으니까 5 곱하기 0.3 하면은 1.5가 되겠죠. 그래서 배합비를 여기다 이제 1.5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MSDS의 최대 용량에 자기가 쓰는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성분 및 배합비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화학물질의 비함유, 비사용 확약서예요.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건 그대로 사업자 써주시면 되고요. 현재 아까 제품명, 우리 비분사형, 액체형, 보충형, 그 다음에 제조국면 수입이니까 해당 안 되고요. 여기서 원료 물질수, 저는 물질 들어간 게 18가지예요. 그래서 18 써주시면 되고요. 원료 납품자 수는 원료를 납품받은 곳, 업체, 그러니까 뭐 향료회사든 재료상이든 향료회사든 우리가 뭐 두 군데를 썼으면 전 두 군데라서 2 이렇게 썼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 함유 금지 물질이 나와요. 말 그대로 이거는 금지 물질이에요.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보면 양식에 부침참조 있거든요. 거기서 예 아니요 해당되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해당 없으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부침참조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사용 물질에도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사용했던 제한 물질 중에서 사용 물질 체크해 주시면 되고 아까 우리가 다뤄보았던 함유된 어린이 보호보장 적용 물질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함유 금지 물질이 있으면 떨어집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보면은 부침 참조, 이게 참조가 그냥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 아니오만 하시면 됩니다. 제품명 써주시고 방향제고 함유 금지 물질 당연히 다 아니오야겠죠. 그냥 함유 금지 물질 다 아니오고 사실 모르면은 시험 진행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고 해요. 그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없어야 되겠죠. 이거는 안전화학 대상 공통으로 함유 금지 물질이 다 아니어야 되고 당연히 방향제 함유 금지 물질이니까 다 아니어야 돼요. 무조건 아니요. 전 다 아니오고 함량 제한 물질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어느 이제 기준치를 넘으면은 안 되는 것들 어떤 물질이 있는지 전 여기 다 없고요. 아니요. 아까 그러니까 배합비를 정확하게 이제 써주신 다음에 여기를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용 물질 함량 기준에 따라 사용한 물질 아니요. 근데 아까 DPM 있었죠? 예 해주시고 나머지는 저는 다 아니오예요. 본인 맞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 쭉 새로 여기 지금 25년 1월 1일부터 제주 수입 제품부터 적용 확인 필수 필요 이거 우리에 해당 안 돼요. 다 아니에요. 아니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 보장에 관한 안전 기준. 가정에서 사용 보관할 수 있는 제품입니까? 예, 당연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적용 이제 아까 어린이 보호 보장 적용 물질 본인 해당하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저는 다 아니요. 그 다음에 위 2에서 14분에 해당하는 물질이 기준 내 기준치를 초과 함유되었습니까? 아니겠죠. 저는 어린이 보호 보장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여기 C에서 13 탄소수소로 구성된 죽세형 1차 알코올 확인해 보시고 저는 다 아니오고 테르펜 알코올 예. 그리고 C와 C3에서 탄소와 수소로 둔 캡톤 전 이렇게 해당이 됐어요. 캡톤에 해당하는 그 아까 카스 넘버란 거 있었죠. 여기 해당한 물질명이 다르니까 요거 확인하셔서 꼭 하셔야 돼요. 캡톤에 해당하는 물질명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물질의 총합이 10% 이상 함유된 액상 제품입니까? 아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 지금 액상 제품인 사람만 여기는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디퓨전이가 액상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면은 시험 진행을 체크를 하셔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 전에 했던 거고 그냥 아니오를 했습니다. 아니오를 해서 이제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사용된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가 관련법에 따라 사용한 살생 물질임을 확인하셨습니까? 해당 없음. 이거 지금 보존제잖아요. 디퓨저 보존제 없으니까 해당 없어요. 제품의 겉모양 및 용기 또는 포장이 식품의 용기, 포장, 겉모양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식품으로 오인되거나 혼동될 여지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디퓨저에는 해당이 별로 안 되는데 요즘에 향초에 해당이 많이 되죠. 향초 보면 뭐 케이크 향초, 초콜릿 향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음식으로도 식품으로도 보일 수 있는 이게 식품 오임. 이제 못 판대요. 옛날에는 그냥 다 판매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비슷한 여지가 있거나 이런 거는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다음에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질 안전관리의 법률 11조 1항에 따른 제조 수입 금지 처분 여부, 처분을 받을 적이 뭐 있냐 여부 이런 거예요. 우리 아니오죠.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해물질 포함 여부 확인서예요. 방해물질이란 게 시험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오타요. 시험 전처리 조건이 변경될 수가 있어서 이거 해당되시는 분 써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해당 안 되는데 산화성 물질, 그래서 물질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과산화수소나 치아연소, 나트륨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 방법이 다르다고 하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방해물질 확인 방법도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문서 장서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고요. 얼마나 쉽게 정확하게 알려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작성했던 디퓨저 관련 방향제 관련 문서가 정리된 게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소상공인분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